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의 지표가 모두 좋지 못했었죠. 내구재 신규 주문하고요. 또한 신규 주택 매매 모두 다 눈높이보다 훨씬 더 낮게 심지어 사상 최악으로 나온 주택 지표까지 받아들었지만 뉴욕 증시가 5거래일 만에 기술적으로 반등했다는 소식에 시장은 더 주목을 하면서 일본 증시와 우리 증시 모두 다 강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폭이 막 커졌었다가 다시금 좀 줄면서 그나마 강보합마저도 유지하기가 좀 버거워 보이는데요. 개인들의 저가 매수만이 장을 지탱하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개인만이 거래소내에서 470억가량을 사고 있을 뿐 잠깐 들어왔었던 기관도 재차 발을 빼는 모습 속에 외국인이 이 거래일 연속 오늘 아침만 300억 정도를 털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마저도 코스닥은 외면하는 와중에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기관이 좀 관심을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한 3포인트, 오늘 코스피하고 참 보폭이 비슷합니다. 아까 나란히 4포인트 오르더니 지금은 3포인트씩 어제 종가 대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좀 전에 강보합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지금도 뭐 퍼센트로만 보면은 강보합 수준이죠. 1737선, 1740선이 일단은 이탈이 다시금 됐습니다. 비차익 쪽이 매수위와 매도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시장의 베이시스도 백워데이션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물도 오후장 들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선물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거래소 내에서 좀 분위기를 보면요. 좀 오늘 가장 안 좋은 쪽이요. 건설 쪽도 뭐 딱히 안 좋은 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설 쪽이 일단 GS건설 그리고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일단 또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1% 정도 이상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은 좀 견조한 그런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자, 기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두산중공업과 두산선제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모두 다 보합권입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오늘 2% 이상 급락하네요. 19,400원, 다시금 2만 원 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유통 쪽으로 한번 가보죠. 신세계, 롯데쇼핑 그리고 장 초반부터 좀 약세였는데 롯데쇼핑은 일단 약보합에서 일단 약세 쪽으로 조금 방향이 굳어지는 듯 싶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증권사 호평을 받으면서 오히려 1% 정도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려 종목 쪽에서도 일부 우진이라든가 삼양옵틱스는 각각 3%이긴 하지만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쪽도 괜찮은 모습인데요. 자, 전기전자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일단 굉장히 약세로 77만 원도 위태위태합니다. 1,000원 차이로 지금 겨우 버티고 있고 삼성 SDI가 오늘 2% 이상이나 급하게 많이 떨어집니다. 삼성전기, 테크인, LG전자는 반등 주는 것 같다면 다시 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98,500원으로 10만 원은커녕 98,000원 유지가 어렵게 됐습니다. LS산전이 최근 들어서 참 견조한데 LS산전 오늘은 오히려 1% 오르고 있습니다. 한솔 LCD도 이제 빨리 올라와야죠. 1% 정도 오늘 반등 주고 있고 금호전기도 강보합, LG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오래간만에 올라와줍니다. LG전자가 부진하지만 오늘은 디스플레이가 조금 올라와주는 상황.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IT 쪽에서는 조금 가장 낫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0.7% 더 뛰면서 22,000원 안착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강한 쪽을 보면요. 운수 창고 쪽도 오늘 나쁘지 않은 듯 싶습니다. 글로비스의 상승세가 이미 어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대한항공도 오늘 강보합으로 일단은 방향을 턴하는 모습입니다. 화학 쪽을 한번 볼까요? 화학 쪽에 아모레퍼시픽도 계속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OCI가 아주 소폭의 반등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도 한 1.6%, LG화학은 또 쉽게 반등세를 보여주네요. 호남석유가 17만 8,500원으로 다시금 또 상승을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SK에너지도 많이 눌린 거에 비해서는 오늘 반등이 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운수장비를 보면은 현대중공업, 모비스, 미포조선, 특별히 미포조선이 거의 한 주당 2% 가까이나 오르는데 일단 유증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오늘 다른 동일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진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확정된 수급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항상 수급 특징주를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이 이 시간쯤인데 어제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만만치 않게 판 날이란 말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분명 산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는 더 리스트가 궁금한데 어제 일단 수급 특징주부터 보고요. 오늘은 뒤쯤에서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예, 일단 어제 외국인들이 좀 샀던 것들은 조선주를 좀 많이 샀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170억 샀고요. 대우조선해양 한 98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을 소폭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방어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했었는데
한국전력이나 대한생명, CJ제일대당이나 하나금융지주 전체적으로 내수주들이 업종별로 잡힌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런 방어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네. 수출주에서는 외국인 매수 2위로 잡혔었던 종목이 기아차였습니다. 121억 정도 잡혔는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아직 수출주들에 대한 심리가 사실 많이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일단 강한 하방 경직성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를 386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매수를 했었던 LG를 23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특이하게 좀 잡혔었던 종목은 외환은행과 SBS가 한 200억 안팎으로 이렇게 좀 매수 상위에 잡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큰 그림에서는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기관에선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외국인들은 국순당을 50억 샀고 다음에서 26억, 하림을 한 17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조금씩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최근 한 2, 3개월 정도는 코스닥 매수상위 종목들이 한 많아도 30억에서 40억 정도였는데 최근에 조금씩 전체적으로 하위에 있는 종목들의 매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업종군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기보다 개별 호재가 있고 국순당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CJ 기관에서 매수상에 잡혔었던 CJ 오쇼핑이나 태광, LNF 이런 것들은 결국 실적이나 뭐 개별 모멘텀을 가지고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이 코스닥에 접근한다라기보단 개별 호재나 실적 호전주를 가지고 그런 좀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수급을 좀 확대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특징적으로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이 일찍 어떤 세력에 의해서 사지거나 하는 움직임은 포착이 안 되는 것 같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그대로 순매수 상위에서도 읽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아까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하신 말씀이 뭐 외환은행, OCJ, SBS 이쪽에 기관의 어제 순매수가 조금 특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고 또 그 세 종목 중에서는 한 종목 정도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런지요? 예, 일단 뭐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도 이제 외환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뭐 은행주들이 결국 반등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은행 업종만 외국인 기관 양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금 양매수 보인 업종이 세 가지인데 화학과 건설과 은행입니다. 그런데 화학과 건설은 주 초에 사고 지금 줄이는 구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같은 경우 급락 나올 때도 은행주들에 대한 수급은 조금씩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좀 선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측면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 뭐 공격적으로 사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M&A나 뭐 개별적인 실적 호전이나 이런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라면은 수급이 좀 강하게 붙지 않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예전처럼 그냥 외국인 산다라고 하면 따라가면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가 아니고 좀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실적과 그런 모멘텀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 ANG 은행이 이제 다음 주에 인수를 위해서 실사단을 파견한다라는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오래된 재료이긴 하지만 피인수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 쪽에서 인수 이야기가 또 해외 쪽에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M&A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고요. 아마 잘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은 10월 중으로 인수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올라온 종목들을 더 올리기에는 기관들이 좀 자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한두 종목으로 이렇게 좀 기관에서도 보내는 종목들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외환은행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향후에 은행주들이 올라올 때 대형 은행주들은 이번에
그 대손 충당이 상당히 컸고 실적에 대한 쇼크가 좀 컸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인 3분기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좀 모멘텀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네. 와중에 이제 최근에 뭐 부산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좀 중형 은행주들의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M&A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금 기관에서 매수가 조금씩 이제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그림인데 충분히 차트를 보시면요. 네. 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지금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네. 주봉상 60MA를 강한 장대 양봉으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파란 선을 보시면 이제 기관의 매도에 의해서 많이 좀 빠졌었던 종목인데 외국인 지분은 그대로 잡혀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뭐 전형적으로 최근에 올라왔었던 종목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그 지분을 신고 가까이 잡아놓고 기관에서 이제 지분 바닥을 보이고 돌리는 종목들, 네. 기관에서 좀씩 사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좀 탄력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네. 가격적인 부담이 크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오늘 13,400원인데 어제 종가 13,300원 이하까지 오면은 그때 좀 분할해서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한 14,000원 후반에서 15,000원 정도까지 다음 달 정도에 그 M&A 네네. 추진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보다 한 100원 정도 더 떨어진 데서 분할로 잡아서 14,000원 혹은 그 이상 중반까지 다 다음 달까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요. 다른 은행은 분위기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떤 업종이 일제히 다 좋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전략이 뭐 이런 거네요. 모멘텀이나 재료는 갖고 있으면서 기관이 조금 사주기 시작하는 그 정도가 될까요? 오늘장 아침의 분위기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어제 뉴욕 증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시장에서 침체된 그 주택 시장을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인데 네. 아무래도 지금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는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게 어제 전날 급락을 해가지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150개 종목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 네. 나스닥은 한 200개 종목이 신저가입니다. 그런데 IT랑 소비 그리고 은행주들이 거의 다인데 미국의 경기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힘만으로 스스로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결국 정부의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주택지표가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이 급반등을 한 것들도 결국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번 주 말에 있는 버냉키 의장의 그 연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지 않았나 기대감을 좀 땡겨서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 바닥이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표를 통한 호전이 확실하게 좀 뚜렷한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은 대형주들을 지금 투자하기에는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낙폭과대주들을 이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뭐 말씀을 드린 대로 바닥 확인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시간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다우지수 반응한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유동성과 경기 둔화와의 대결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경기 둔화보다는 향후에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시장에서는 좀 베팅을 한 건데 전날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했던 업종이 전기전자, 화학, 금융 업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도 업종군이 집중 매도로 이미 좀 순환매가 끊겨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물에서 좀 영향력을 확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거래대금도 고객 애탁금도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선물 영향력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이제 계속 시장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재적으로 한 1조 정도는 그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담감을 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다음 달 초에 이제 그 쿼드러플 위층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이 미리 좀 선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경기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은 대형주들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수급이 확인이 되거나 이런 아까 말씀드린 뭐 M&A나 또 실적 호전이나 이런 개별 모멘텀이 있는 한 중형주 정도 이하의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IT나 뭐 항공주들 이런 좀 경기랑 상당히 민감한 종목들이 여전히 시세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뭐 유동성에 반응하기보다는 우리나라도 경기 둔화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의 심리를 어떻게 좀 잘 이겨내는지 보시면서 그게 회복되는 걸 봐야지 그게 저가 매수이지 아직까지는 뭐 저가이긴 하지만 매수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중형주 이하의 종목에 좀 관심을 확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에 휘둘릴 수 있는 또 경기 둔화의 문매를 곧바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대형주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중형주에서 M&A 재료라든가 모멘텀이 있는 실적이 좋아진 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대형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국면은 경기 둔화가 좀 사그라들고 경기 둔화보다도 유동성의 힘이 조금 더 커질 때, 그때쯤 이제 싸져 있는 대형주의 저가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이었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아쉽게도 코스피가 하락 반전이 됐고요. 일본의 니케이 역시도 우리와 비슷하게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이미 방향이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기관 매수 때문에 한 1포인트 남짓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1730선에 바듯하게 붙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특징주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기자, 오늘 아침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요? 예, 스펙 관련주가 내년부터 상장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합병을 할 수 있게끔 세제가 개편됐다는 소식에 힘입어 동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스펙의 기업 인수 합병 작업이 전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립매매 첫날 96.5%나 폭락했던 네오세미테크는 적립매매 이틀째인 오늘도 어제보다 15% 이상 추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자 결정 소식에 어제 하한가를 기록했던 금호산업도 오늘 또다시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금호산업, 네오세미텍, 그리고 스펙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1730 정도인데, 앞서서 저희가 오늘 아마 1730선 정도의 지지력 테스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1730이 만약에 깨지면 그땐 또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지 아마 지금 좀 뒤숭숭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나올 지표도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지금 나오는 지표도 이미 안 좋은 상황이고요. 올라와도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하니 앞으로 향후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는지, 근데 주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예, 최근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당수 증권사들이 증시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침체의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증권은 오늘 부진한 경제 지표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증시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권사는 10월 이후 중국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 중이므로 중일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 수혜 인프라 관련 기업 및 중국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시 조정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습니다. 토로스 투자증권은 시장의 우려만큼 실제 경기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주요 경기 지표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종금증권도 증시가 추가 하락해도 그 폭은 제한적이라면서 기관 매수가 수급을 지지할 것이며 경기 우려는 이미 지수에 많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조정을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감안해 경기 방어주, 국내 내수주, 기관 관심주가 유리하다고 내다보면서도 국내 경기는 글로벌 경기와 달리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 수급 주도권도 커지는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증시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지금 저가 매수를 하는지,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조금 더 그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쪽의 전략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내수주, 경기 방어주, 또 기관이 관심 갖고 있는 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4분인데요. 10시 정도, 5분 정도 뒤부터는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을 가진 뒤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명을 달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전화 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상담을 전문가로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을 텐데 지역번호 02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눌러주시고요.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10시부터 상담 들어갈게요.
네, 먼저 관심 종목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이라는 코너에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들부터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통신 서비스 조기 도입된다면 수혜주는 이런 뉴스를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 코너는 코너 특성상 뉴스를 가지고 그 뉴스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혜주로서 역시 이노와이어를 꼽아주셨는데 어제 가격 제한폭까지 거의 근처까지 장중에 갔다가 한 10% 급등으로 마감했었던 이노와이어. 네, 뭐 계측 장비를 내놓고 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 뭐 실적도 앞으로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가격이 문제인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노와이어에 언제쯤 올라탈 것인지 오늘 예상 매수 가격을요. 어제 종가보다 한 400원 정도 떨어진 조정을 보시고 15,000원 정도에 들어가자라고 하셨었거든요. 오늘 이노와이어 일단 현재 가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노와이어가 15,000원을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에 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15,000원이네요. 자, 목표 가격이 일단 중장기적으로 이 이노와이어라는 종목 봐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한 위쪽 15% 정도 17,000원 조금 웃도는 17,25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이미 연중 최고가를 쓰면서 계속해서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위쪽으로 15% 정도는 단기적으로라도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중장기적으로 더 들고 있다면 아마 더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좀 오래 들고 있어도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이노와이어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역시 다산 네트워크가 꼽혔는데요.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네트워크 그 장비 중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쪽입니다. 어제 방금 전에 보신 이노와이어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역시 윗골이 길게 달면서 한 4% 급등 마감을 했었었는데요. 이노와이어는 오히려 좀 전에 보셨던 다산 네트워크는 이노와이어하고는 달리 이제 막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조금은 차트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돌아서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셨지만 여전히 변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손절 가격까지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주문하셨거든요. 일단 매수 가격부터 살펴보면은 어제 장중에 좀 탄탄했던 자리인 8,800원 정도의 사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다산 네트워크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현재 주가 먼저 한번 보죠. 네, 8,880원이네요. 예, 8,800원 정도에 사자하고 하셨는데 일단 뭐 8,880원 지금 예상하셨던 가격만큼 뭐 그 정도에 일단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멀어지지 않은 그런 가격인데요. 목표 가격은 최근 저항대 자리 부근이었던 10,000원 조금 위쪽, 역시 15% 위쪽으로 보셨는데 지지가 예상이 되지만 혹여나 몰라서요. 다산 네트워크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도 손절 가격을 8,000원을 깨지는 7,920원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오늘 뭐 갭상승 출발했었는데 그래도 상승폭이 좀 줄면서 음봉으로 만들어지네요. 음봉 만들어지면서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는 예상하셨던 예상 매입가에 거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자,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을 좀 해볼 텐데요. 이노와이어하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물론 여쭤봐야겠지만 이 SM 아까 아침에 보니까 52주 신고가까지 썼더라고요. SM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SM 먼저 좀 AS를 부탁드리죠. SM 아까 좀 치는 모습이 한 6.45%까지 고가를 터치했었네요. 네. 18,150원. 일단 뭐 추세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계속 살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조금 더 향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네. 뭐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종목들도 그 연동하는 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제는 음봉, 오늘은 양봉,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네. 이게 뭐 회자 정리 거자 필반 패턴입니다. 네. 근데 SM은 18,400원까지 얘기하셨는데 네네. 조금 더 향유를 더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포트 편입 비중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쭉 그냥 기존의 포트 구성해놓은 편입비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홀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또 이노와이어 네. 제가 15,000원 말씀을 드렸죠. 네. 이노와이어도 지금 현재 2% 밀린 상태에서 15,000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싼 가격에 혹시 글쎄요, 15,000원 그냥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예.
더 싼 가격에 잡았으면 더 좋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15,000원 지금도 시장 대비로 해서 시장에 지금 선물 차트 지금 패턴하고 지금 이 종목 패턴하고 아주 똑같거든요, 지금. 네. 아침에 쳤다가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이 자리인데 예. 지금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시장은 오늘 오후장은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시장이 오늘 지금 마이너스 지금 한 1% 정도인데 네. 그냥 시장이 여기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침에 조금 흔들고 오후장에는 좀 반등 주면서 시장이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네. 종목도 이노와이어도 15,000원 정도 현 시세에서 매수를 하면 네. 시장과 연동을 해서 오후장에는 양봉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자, 아까 다산네트워크스도 말씀하셨고 지금 다산네트워크스도 사실 잡을 수 있는 위치인데 이노와이어하고 다산네트워크스 굳이 한 종목을 좀 잡고자 한다면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노와이어를 찾는 게 좋겠어요. 아, 예. SM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가죠. 네. 그리고 또 꼭 기관은 또 높은 데서 또 수급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하고 기관하고 좀 틀리죠. 예. 개인들은 밑에서만 잡으려고 하죠. 아래 가격. 네. 싼 가격에서만 잡으려고.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가격. 네. 근데 기관은 오히려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치고 가는 종목, 달려가는 종목, 거기에 또 올라타서 시세를 더 버블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노와이어를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예. 수익률 면에서 의외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SM 그리고 이노와이어 같은 종목은 포트에 일단 꾹꾹 좀 눌러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맥 추가 의견 주신 분 이트레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아직까지 하락 반전은 안 된 상황이지만요. 코스피는 하락 반전된 이후에 아직까지 상승으로 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개인만 방어하는데 글쎄요, 한 30분 정도 후 우리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코스피가 플러스로 빠르게 돌아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들어갈게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전화를 받는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고요. 네, 종목 안녕하세요. 상담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좀 볼까요? 기아차를요. 네. 산 지가 좀 됐는데 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평균 단가가요. 네. 31,650원에 샀거든요. 네네. 그런데 자꾸만 이게 불안해요. 좀 내려가는 것 같고 이 지수가 계속 이렇게 내려가니까 네.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 상담을 좀 의뢰했어요. 네, 그래요. 지금 위쪽 고점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다행스럽기는 한데, 예, 기아차 지금 3만 원에서 거의 꼼짝하지 않는 이런 모습. 뭐 안 빠져서 견조하긴 하지만 딱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보기도 예, 요즘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혹시 비중이 두 차례에 걸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는지 요거 좀 여쭤볼게요. 네, 비중이 40%예요. 40%요? 네네. 네네. 기아차 비중이 좀 적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두 번 좀 나눠 사셔서 32,000원 조금 안 되는 평균 단가를 갖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불안한 기아차, 앞으로는 괜찮을는지. 네, 뭐 기아차는 뭐 업체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도 뭐 네.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우리 그 시청장님이 사신 매수가의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박스권을 흐르면서 아래 위에 폭이 별로 없는, 그 흐름이 크게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점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은 높여가고 있고, 우리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고점은 조금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연 3일째 지금,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반등을 시켰고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데 기아차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기아차는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33,000원 권역대에서는 만약에 돌파 못한다면 여기서는 좀 조금 나오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분기까지 정도, 쉽게 말하면 달러가 약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아차의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 수출에 대한 어떤 그 힘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만약에 환율이 어떤 그 달러 강해진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아차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33,000원 정도 보시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원 선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단기적으로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33,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29,000원 이탈하면은 손절한다고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뭐 거의 크게 좀 박스권을 본다면 박스권 상하단 정도를 기아차에서 쉽게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29,000원 얼마 전에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7월 한 중후반 들어서 말이죠. 29,000원 정도는 손절 라인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단기적으로 기아차 너무 불안해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요. 33,000원 정도까지만 가면 너무 크게 욕심내시지 마시고 단기적으로는 33,000원 정도에서는 수익 실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뭐 엔고하고 우리 원화 같이 다 봤을 때는 일단 뭐 자동차주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좀 견주하긴 한데요. 조금 올라온다면은 너무 큰 폭 말고 33,000원 정도에서 박스권 상단 정도에서는 팔아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 저희가 상담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갖고 계신지요? 네, 안심이 되고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기아차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 33,000원 정도에서만 일단 뭐 팔아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안심하고 기아차를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참 편하네요. 자, 기아차 들고 계신 분 지금 꼭 시청자 여러분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방송 함께 보시는 분들 단기적으로 기아차 얼마까지 갈까에 대한 대답은 33,000원 정도라고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서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종목 상담 내가 신청해놓고. 네. 아이고. 그래, 전화가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객장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기요. 예, 예. SK컴즈요? 예. 네. SK컴즈를 지금 세 종목이 그래요. SK컴즈를. 네. 18,450원에. 네. 그게 60%쯤 됩니다. 60%. 네, 물량이 많으시네요. 50%쯤 됩니다. 예. SK컴즈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신 겁니까? 아니요. 그게 내가 거기서 수익을 많이 그 전에 덜어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니저분도. 네. 아이고, 나하고는 그게 괜찮더라 싶어가지고 자꾸 그걸 들어가자고 그런 걸 내가 또 반으로 나눠서 가입시다. 그래가지고 다른 거 들어가고 그 반 들어갔는데 나중에 또 그냥 더 많이 그걸로 가자고 그때는 빨간불이 켜졌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리 내려버리대요. 네, 맞습니다. 삼성중공업하고 남해하고 그리 있거든요. 예, 그래요. 포트폴리오가 지금 삼성중공업, 남해화학, SK컴즈이신 것 같은데 비중이 거의 한 반 정도가 일단은 SK컴즈에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어제 급락 한 4%, 5% 이렇게 맞고 연일 한 5거래일, 6거래일 밀리고 있는데 SK컴즈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후회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약간의 원망도 섞여 있으신 것 같은데 비중도 많고 앞으로 일단 지금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안 돼서요. 네, 지금 SK컴즈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네. 어제는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들 외국인들하고요. 오늘도 외국인들하고 지금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데 사실은 오늘 밑골 좀 달았습니다. 지금 객장에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SK컴즈 같은 경우는 18,45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렇잖아. 네. 그러나 SK컴즈가 제가 보기에는 17,000원 정도에서 사실 손절가를 잡으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참 좋을 듯한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매도세가 멈추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15,000원까지도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도가 강해지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좀 강해지고요. 네. 또 거기에서 또 어떤 현상이 나면은 만약에 신용으로 좀 샀으면은 반대 매매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려해서 제가 15,000원까지 빠지겠는데요. 지금은 16,150원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윗골을 달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보면은 사실은 좀 역배열로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밑꼬리를 잘 보십시오. 종가를 잘 보시고요. 종가를 잘 보시고 밑꼬리에 예를 들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밑꼬리가 15,850원 정도 되는데요. 네. 15,85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고 일단은 5장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15,900원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요? 일단은 한 비중을 한 50% 정도는 줄여주십시오. 네, 지금 50% 물량 갖고 있는 SK컴지요. 오늘 지금 밑에 가장 저점이 15,900원, 16,000원보다 100원 낮은 가격으로 지금 제 눈에 보이거든요. 이 15,900원이 지금 오늘 가장 낮은 가격인데 이게 종가 기준으로 깨지거나 장중에 이것보다 더 밀리면은 지금 갖고 있는 SK컴즈 물량 중에서 반 정도는 이제 손실을 보시는 거죠. 손실을 보고라도 정리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15,000원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15,000원까지도요? 네, 지금 일단 17,000원 정도에서 이렇게 조금, 그때도 손실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손실을 보고라도 17,000원에서 파셨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나갔고, 더 추가 하락할 것 같은 그런 기술적으로 차트가 보여진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16,200원인데요. 오늘 밑에 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5,900원이 가장 오늘 이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인데 이 가장 낮았던 것보다 오늘 장중에 더 밀리면은 그때는 물량을 지금 갖고 계신 거에 한 절반 정도는 손실 보고서라도 파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남해화학은 어떻겠습니까? 네, 남해화학도 봐드릴게요. 얼마에 사셨어요? 남해화학도 18,000, 그것도 450원요. 네, 남해화학 18,450원. 지금 오늘도 한 4%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알고 계시죠? 못 봤어요. 네, 오늘 급락이 조금 크네요.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17,000원입니다. 왜 그래요? 예, 그래요. 지금 어제 또 적지 않은 그런 음봉이 있었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음봉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술적으로 조금 바닥이 아직까지는 찾아지지 않는데 남해화학도 저희가 왜 오늘 밀리는지 의견 좀 여쭤보고요. 앞으로 전망도 제가 대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남해화학도 마찬가지로 어제 지금 양매도 나와서 좀 어제 하락을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40일 이동 평균선을 좀 딱 걸쳐 있는데요. 네. 어제 장중에 조금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했습니다. 네. 장중에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하면서 지지가 조금 나온 듯 했으나 오늘 아침에 바로 올렸다 때리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요. 자, 남해화학은 지금 1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18,450원 같으면은 5장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밑으로 보십시오. 16,000원 정도 보시면서 16,000원까지 만약에 강하게 빠진다면 여기서는 좀 손절을 하시고 16,000원을 만약에 이틀 안 한다면 다시 또 반등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밑에 선이 한 16,500원 선이나 아니면은 오늘 종가에서 여기서 마무리된다면 내일에서 다음 주에서는 반등 좀 할 것이다. 반등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19,000원 선까지 반등하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남해화학은 좀 들고 있으면 괜찮겠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손실을 좀 보신 상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만약 60 이동 평선까지 빠진다면은 제가 16,000원 선까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자, 지금 60일 이동 평균선이요. 15,000원대 후반 정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16,000원 정도까지 사실은 16,5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17,000원인데 사신 가격은 18,000원대 중반이죠. 빠져봤자 16,500원 정도이고 다시금 반등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6,000원 정도 깨지 않으면은 일단 한번 들고 계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정도에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 사실 남해화학 뭐 지금 갖고 있는 주가 뭐 에그플레이션 관련 테마의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남해화학 같은 요런 테마는 또 오래 갈 수도 있다. 중장기 테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 잠깐 조금은 깊게 조정을 받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전에 봤던 SK컴즈만큼은 남해화학을 걱정하지 않아도 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남해화학까지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객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시는 중에 저희가 조금 늦게나마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벌써 끊으셨네요. 그래요, SK컴즈 남해화학 정말 잘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남해화학 반등하길 기다리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오늘 아마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종목 상담 전화를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밖이세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 그러시군요. 집에서 들어왔어요. 예, 왠지 그 실외 공기가 여기까지 느껴져서.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KT에. KT요? 예. KT 언제쯤 사셨을까요? 46,900원에. 네. 3월 22일 날, 샀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4만원권역에 초반에서 사신 게 아니라 이미 3월 정도에, 3월도 나름대로 이제 1차적으로 크게 5만원까지 뛰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생각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6월까지는 재미가 없으셨겠어요, 조금. 예, 그러다가 지금 4만원까지 혹시 4만원까지 내려가셨을 때 물타기를 소위 하셨나요? 아니, 그런 안 했습니다. 예, 그냥 들고 계셨는데, KT 같은 종목을 사시는 분들은, 뭐랄까, 어떤 단기적인 수익보다도 길게 들고 이 종목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시 중장기적으로 좀 갖고 있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때, 매집을 할 때는 한 6개월 이상 정도로. 네, 보셨군요. 예, 근데 지금이 한 그 정도 시기가 왔네요, 그죠? 예, 그래 중장기 정도 보고 올 초에 샀었는데 지금이 한 44,000원으로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KT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많은데 KT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네, KT는 최근 조정 많이 받았죠. 조정받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KT는 아무래도 아이폰에 조금 영향이 아니겠나, 아이폰 4G에 대한.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많이 했습니다. 반등을 많이 했고, 지금 상승 중이고, 어제는, 하락 이후에 바로 또 올렸죠. 네. 그래서 어제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요. 사실은 45,550원에 한번 저항대를 받았습니다. 한 이틀 동안요, 3일 동안. 네. 그래서 오늘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보합에 좀 흐르고 있고요. 지금 46,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는데, 예. 46,900원 같으면요, 이 종목은 완전 상승 구간에서 접어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6,900원대에서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46,000원대에서는 조금 매물대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46,000원대 좀 매물대 있습니다. 그래서 46,000원대 돌파가 참, 좀 관건이고요. 이 종목은. 그리고 46,000원 돌파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전고점인 51,000원까지 일단 보십시오. 5만원 정도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5만원 선까지 좀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선까지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손절가는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상승 구간만 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중장기로 한 6개월 정도 끌고 온 종목인데 막 사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또 중장기로 더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 연말까지 가면 배당도. 네, 지금 KT 같은 경우는요. 기관들이 지금 거의 한 20일째, 한 달이죠. 한 달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기관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와서 힘이 없다면 바로 빠져나오지만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승 탄력을 갖다가 조금 힘을 받는다면은 물론 조정도 거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5만원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 연말까지 이미 좀 들고 계셨으니까 한 6개월보다 조금 더 기간을 늘려 잡으셔서요. 지금 이제 한 석 달 남짓 정도 남았네요. 배당도 받고 한 5만원 정도까지 플러스 내는 거 보고 전 고점까지 가는 거 보고 그렇게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제 막 상승
상승의 어떤 무드를 조금 타다가 약간 조정 보이고 오늘 다시 양봉인데요. KT, 아이폰 4가 또 본격적으로 공급이 되고 사람들 손에 쥐어지게 되면은 또 주가가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습니다. 상승 탄력 더 있기를 기대하고요. 저희가 끝으로 KT 종목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9분. 오늘 종목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740선 중반에서 출발했었다가 하락 반전까지도 됐었던 코스피. 그러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5포인트 정도 어제 종가 대비 올라서 1740은 일단 회복해 놓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공방이 치열했던 것이 1740이었는데 이것도 무너졌었고 1730 한 1, 2포인트까지 갔었던 걸 감안하면은 1740도 가히 믿을 만한 지수대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도 쉽게 무너졌었던 1740이었거든요. 결국에는 60일 이동평균선 수급선이 있는 1730에 결국 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출렁출렁 하는 가운데 개인만이 사주는 장. 오늘은 프로그램 때문에 오후장이 약해진다는 의견도 있고 이대로 설마 끝나겠느냐. 뉴욕이 올랐는데 라면서 일단 어제 좀 크게 조정받은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한다면 오후장 들어서 일단 강보합까지 내면서 그래도 플러스로 끝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도 일단 큰 쪽의 상승이나 큰 쪽의 하락도 베팅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수가 조용할 때 내 종목에 더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